음마 1억이 떨어졌나? 강남 재건축 엘리트 시세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1억 낮춘 급매물이 나왔지만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앞으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떻게 이제 좀 더 시장이 침체되는 이제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사들이 언론 포털 메인을 장식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동산 심리를 이제 가장 빨리 반영하는 강남 재건축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강남구하고 송파구, 한국 감정원 주간 가격 동향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세가 이제 9월 10일 이 조사 이후보다 상승세는 일단 반토막이 난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상승률은 이제 꺾였지만은 일단은 앞으로 추이 여전히 상승세,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구간까지 접어들기는 제가 볼 때는 2주에서 3주 정도 이상이 더 소요가 될 것이다. 자,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좀 시세 반영이 빠르지만요. 일반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시세 반영이 늦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실주공 5단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말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소집이 돼서 현재 재건축안에 대한 이제 공공기여성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금 너 죽자 나살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집값이 하락세가 진행되면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음마보다는 사업 단계는 좀 빠른 편입니다. 자, 완공이 되면 6,400세대가 입주하는 최고의 자리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34평 2,280세대로 구성된 이 단일 평수만 저희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15일날 조사했을 때 이게 9.13 부동산 대책 직후에 조사한 거였습니다. 최저 급매물가가 18억 8천이었고 평균 매물가가 18억 9천이었습니다. 자, 지금 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9월 21일 날 등록한, 자, 어제 부동산 이제 공급 확대 전략이 발표됐잖아요. 자, 그거 발표 직후에 18억 4,500, 한 3,500만 원 정도 낮춘 최저 급매물가가 나왔고요. 평균 매물가도 18억 9천에서 18억 5천으로 한 마이너스 4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금 이제 잠실주공 5단지 16억 5천서부터 무려 18억 8천까지 두 달 동안에 2억 3천 정도가 오르는 것이 이제 좀 상승세를 멈췄을 뿐만 아니라 하락까지 좀 반영을 했더라.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1억이 낮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비싼 호가를 기준해서 1억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 시세 얼마나 거래가 붙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일단 등록된 거래 건수는 7월 말에 등록된 17억 9천에 매수한 사람 1명이고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 일단은 시장을 많이 봤다는 건데, 지금 보면 7월 거래는 게 이제 등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공인중개사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도 곧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거래가 이제 끊긴 상태다. 잠실주공 5단지에 거래가 먼저 끊겼는데, 이건 이제 전반적인 재건축의 급락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잠실주공 5단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단지가 갖고 있는 조금 조합원들 간의 이견 문제에서 조금 이게 시세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과연 1억이 떨어졌을까요? 자, 여기가 어딥니까? 네.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하면은 무려 5,900세대로 재건축하는 이제 강남의 최고의 땅이죠. 자, 여기 신축 아파트가 지금 24, 5억 정도 하니까, 자, 이 음마아파트 현재 18억, 19억, 18억 정도 내외해도 재건축 분담금 3, 4억 더 부담해도 남는 게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땅값이 지금 높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자, 31평짜리 2674세대 단일 평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예상할 때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많이 참고합니다. 자, 9월
15일 날 최저 급매물가가 16억 7천, 평균 매물가가 17억 8천이었습니다. 자, 보면 최저 급매물가 16억 17억 6천짜리가 이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할 수 없지만 일단 오래전 매물이라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오늘 어제 날짜로 등록된 17억 7천이 최저가 매물입니다. 그렇다고 17억 6천짜리가 거래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평균 매물가 일반적인 이제 급매물가 평균가를 봤더니 17억 8천에 두텁게 쌓여 있더라. 자, 그래서 시세는 평균 매물가는 17억 8천이다.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호가가 변동이 없더라. 자, 정말 보면은 제일 낮았을 때가 5월 3일이죠. 5월 3일 날 14억 3천이었는데 17억 6억까지 3억 3천만 원이 4개월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올랐습니다. 자, 이 상승세가 일단은 처음으로 멈췄다. 잠실중공 5단지는 하락했는데 얘는 안 하락했네요. 예, 아직까지 하락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급매물가로 조회하는 거고, 기자들은 일단 아무래도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준해서 현재 시세가 가장 높을 때 시세 18억 7천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낮은 1억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기사를 낸 것 같지만은 실제 음마아파트의 급매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상승세를 멈춘 정도밖에 안 되더라. 자, 그럼 얘는 왜 안 떨어지고 버텼을까요? 그것은 거래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한 건 등록됐던 잠실중공 5단지하고 다르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려 7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많은 거죠. 일주일에 7건 등록이면 이 고가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한 건 18억 3천짜리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한 17억 8천 정도니까 한 5천만 원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저층을 17억 8천 주고 샀어요. 물론 재건축할 때 1층하고 탑층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감정평가를 받긴 합니다. 자, 이게 뭐 올수리 여부, 뭐 로얄동 여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가장 상투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거래가 워낙 자주 붙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책정된 거래가 한두 건도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확실히 강남 쪽 대세가 좀 강하고 1대1 재건축을 노리는 음마아파트의 시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임대아파트 끼고 막 그냥 초고층을 세우는 것보다 쾌적하게 1대1 재건축에서 분담금 어차피 낼 거 한 1억 더 내고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재건축하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정도 용적률이면. 자, 그럼 신축 아파트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신축 아파트, 잠실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다음으로 시세 반영이 빠른 지역인데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5,563세대,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696세대입니다. 자, 리센츠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전용 84제곱미터 제일 저렴했을 때가 한 14억 7천 수준이었습니다. 저층은 제외하고 이제 중고층 매물만 급매물만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얼마까지 올랐냐? 17억까지 올라갔죠. 얼마 만에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2억 3천이 오른 거는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준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는 일단 15억 3천의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27억짜리 매물이 거래가 안 되면서 일단은 이제 뭐 큰 변동이 없이 상승폭은 좀 이제 고정이 됐다. 더 오르지 않고 음마아파트처럼 일단은 상승은 멈춘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9월 15일에 비해서 한 전용 59제곱미터는 3천만 원 정도 오른 상태고 전용 84제곱미터는 그대로 보합 수준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헬리오시티가 이제 추석 정도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송파구 지역, 잠실 지역, 강남 지역 그리고 강동구 지역에 전세 가격이 이제 슬슬 이제 영향을 미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는 한 6억 중반까지 빠졌는데 곧 6억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신축이라는 메리트, 대단지라는 메리트 그리고 이제 잠실 지역에 이제 전세값 견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현재 8억 정도, 8억 이제 초반에 이제 형성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급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5월 시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이랑 같이 조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 보면은요, 거래량 여의도 이제
6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음마아파트랑 비슷하게 일단 상승폭은 멈췄고 거래도 한 6건, 7건 정도가 등록이 돼서 일단 하락까지는 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8월에 거래가 등록이 된 게 많은데 전용 84제곱미터 제일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이 누구냐? 16억 9,500만 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17억대에 산 사람들 한두 명 이거 등록될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가장 상투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지움 아파트 보겠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희가 확인했을 때 14억 5천 그리고 16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가가 13억 5천짜리가 나왔네요. 금매물이 S급 금매물인데 9월 20일에 등록됐는데 13억 5천이에요. 마이너스 1억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6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와 전용 트리지움 아파트가 1억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이제 조사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집값 급등 시기에는 과거의 매물은 체크를 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등록된 물건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물건을 체크하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인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14억 5천까지 갔는데 13억 이제 5천에 다시 매물이 나왔다는 거는요, 거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3건이 등록됐는데 59제곱미터는 없죠. 7월 말에 한 건 등록되고 나서 59제곱미터 거래가 없다니까 호가가 좀 더 빨리 빠지는 겁니다. 반면 84제곱미터는 3건의 거래가 등록이 돼 있어서 일단 16억 정도의 이제 최저 금매물가가 형성돼 있었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멈춘 상태, 더 오르지 않고 멈춘 상태입니다. 뭐 16억 8천 주고 산 사람도 있고 2층을 16억 5천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이건 동 따라 많이 다르고 인테리어향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타입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사람들의 호구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집값 왕장창 떨어졌다 해가지고 썸네일 완전 자극적으로 강남 지역 폭락 이렇게 적고 싶지만은 일단은 그 정도까지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장은 관망, 눈치 보기 그리고 거래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이거 지금 다 등록된 것들은요, 이제 제가 볼 때 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나온 거죠. 왜냐, 음마아파트나 잠실중구 5단지 같이 재건축 아파트 진짜 정말 큰맘 먹고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그러면 큰맘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거주 마을 욕정 말고는 이제 아무래도 대출이 다 규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는 좀 감소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요가 감소 안 하면 계속 늘어난다. 그럼 이제 전세금 한 4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로 내 현금 마련한다는 건데 와, 그럼 정말 대한민국 부자 많은 거죠.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9월 22일 기준으로 10,000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만약에 913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요, 제가 볼 땐 거래량 최근에 가장 많았던 3월 13,819건을 훨씬 넘는 15,000건 이상 나왔을 가능성도 큽니다. 일단은 913 부동산 대책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2,000에서 13,000 정도로 9월을 마감하고 다시 비슷하게 3월과 비슷하게 4월에 6,000건, 5월에 5,000건, 6월에 4,000건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동안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수직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올랐다가 정부 규제에 조금 조정받고 다시 쭉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쭉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도 일단은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다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 감소는 조정을 가져오니까요. 그리고 규제도 워낙 강력하게 들어갔고 자, 그 다음을 예상을 할 때 저는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 일단은 이제 드디어 2018년 그동안에 이제 입주 물량 가뭄이 드디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급 과잉 시대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48,000가구 온다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공급 부족 현상이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무턱대고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없어질 것이고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갈 것입니다. 왜냐, 이 48,000가구 중에서 상당수가 강남권 물량이고 강남권 물량이 지금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하고 또 잔금 대출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거든요. 그건 대출 규제에 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금 규제에 의해서 금매물이 증가할 것이고 또는 전세 매물이 증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집값 폭락을 이끌었던 2008년, 2009년 입주 물량보다 2019년, 2020년 물량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입주 헬리오시티가 본격적으로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송파구 지역에 역전세를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강동구 지역도 곧 그에 따라갈 건데 그때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무래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부동산 재차 상승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